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한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11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소감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많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일부 국민들께서는 뭐 탄핵을 당해 가지고 네. 파면돼서 이제 사저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침통해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뜻밖으로 다 이겨 돌아왔다. 또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예.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어떤 뜻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때문에 이제 또 이런 이제 그 탄핵을 당했고 파면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늘 가난한 이웃과 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희생당했지만 그때 이런 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말씀 뭐냐 하면은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냐 이런 걸 가르쳤지 않냐. 네. 그리고 나는 죽었지만 부활해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믿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당신께서는 파면당해서 이렇게 그 임기는 끝났지만은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네. 그리고 보수 우파들의 결집을 만들어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지 않았다면은 뭐 우리가 지지하든 반대하든 간에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심이 되어서 29번의 탄핵 네.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이건 입법부의 기능이 너무 이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것도 봤고 그 뒤로 뭐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 서부지법의 부당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런 납득 힘든 판결까지 그래서 사법부 카르텔과 그를 통해서 또 언론이 늘 보도되는 게 어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언론이 많이 보도되어 이런 거 봤지 않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대한 뭐랄까요? 사법부의 카르텔이라든가 그다음 좌파 카르텔에 대해서 적나라에 보여줬지 않냐. 네. 그래 이제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했다. 국민 여러분들께 그래서 자유민주를 지키고자 했다. 네. 그 뭐 저는 3년간 비록 임기였지만은 예. 5년 이상의 일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비상계엄 선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네. 뭐 몰랐으니까 결국은 자유민주로 붕괴되었을 것이고 보수파들도 결국 끝났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리는 수단으로의 비상계엄은 아니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의견이었다는 말씀은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은 또 달라지죠. 예. 어쨌든 이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마치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네. 모습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보수 정치 전반에 부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그냥 임기 다 온전히 마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이 부분은 위헌자라는 판단을 받고 파면이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게 조금 하지만 아쉽긴 그것에 했어요. 대해서는 예.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죠. 사실은. 네. 그래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진실이 더 드러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한길 선생님께서 윤 전 대통령 퇴거 전에 네. 관저 다녀오신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9일에 일단 다녀오셨다라고 하는데 윤상현 의원과 함께 가셨습니다. 좀 어떤 얘기들을 듣고 오셨을지가 좀 궁금해요. 혹시 특별히 좀 당부하신 거나 이런 게 좀 있으셨을까요? 그 전에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 판결에 대해서 선고에 대해서 이거는 금방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들이 많이 엇갈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전히 특히 대선 국민에 접어들다 보니까 더 예. 갈라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의 8대 0의 어떤 그 파면 선고 결과 그리고 일주일 뒤 이제 3일 전이죠, 4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결국은 이제 관저를 떠나 사저로 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마음의 테러를 당했거든 사실상은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우리 2030 청년들이 혹시나 유혈 사태나 일어나서 다칠까 싶어서 일단 현재 결정에 대해 승복을 한다 했지만은 하지만 내용상에서는 절대 제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든 반대하든 간에 국민들께서는 아마 어떤 뭐 예를 들면
8대 0으로 탄핵과 파면을 선고한다 했을 때 박수 친 사람들도 많았겠지만은 네. 하지만 그거는 지지 반대에 관련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지 반대를 떠나가지고 뚜껑 열어보면은 사실상 이거는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 중에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문영배 지나친 편향성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친여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뭐 대통령 탄핵을 네. 주장한 사람이고 예. 그리고 정계선 그 재판관의 남편 황필기 변호사는 역시 대통령 탄핵을 탄핵했던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초중학교만 다녀도 알 수 있죠.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는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네. 않았어요. 예.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있었다는 거.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헌법 권위자 허영 교수님께 지적한 재판 심리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있었다. 이거는 두고 또 문제거든요. 이거는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거기다가 민주주의의 근본은 국민인데 국민들의 50% 정도가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판결했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국민들께서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반박 못할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또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네. 거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가 보죠. 네, 이미 다 좋습니다. 지난 일들이니까요. 네, 어쨌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관제에 갔던 것은 뭐 제가 대표로 갔는 게 아니고 머슴으로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대통령께서는 이제 곧 이제 사저로 응원계 가야 되니까 그 지난 겨울에 대통령 직무 복귀를 또 탄핵 반대주장인데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제 미안하다. 아, 지켜주지 그 국민들 지키지 못 밑에서 대통령 미안하다. 당장에 나오셨던 분들을 대표해서 네. 대표는 아니고 머슴으로서 제가 예, 예. 그래서 좀 미안하다 이런 걸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었는데 그날 대화 중에서 대통령께서는 여러 말씀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나는 뭐 감옥 가고 죽어도 괜찮다. 하지만 이 청년들 어떡하나, 국민들 어떡하나, 그리고 이 국가는 어떡하나에 대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었고요. 예. 그 다음에는 또 뭐 흔히 좌파 카르텔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뿌리 내뼈 있으니까 네. 이 자유민주주의 어떡하나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은 뭐 한미 동맹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알려야죠.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비상기업 때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가결시킬 때 그때 1차 탄핵 소추안에 무슨 내용이 들으시냐면 이런 내용이 들었어요. 그대로 옮기면은 예. 가치 외교라는 미명 아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해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 말을 곱씹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 했는 거는 뭐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자 했고 반대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하는 탄핵 소추 안에 북한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러시아. 적대시해서 당신은 탄핵돼야 된다. 그럼 국민들께서는 한번 판단해 보시죠. 네. 과연 대통령이 옳은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만 대통령 탄핵시키고자 하는 이유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해서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어디가 네. 옳은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날 대화 내용 중에서 네. 좀 한 번 안 알려진 걸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네. 그날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 많이 하셨냐면은 저도 놀랐거든요. 한 30분 정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뭐냐면은 1964년도에 예. 미국의 대선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그때 베리 골드워터 아시지 않습니까? 예. 베리 골드워터라고 그 당시에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그 당시에 낙선했어요. 네. 민주당의 그 당시에 린던 존슨 대통령한테 후보에서 이제 졌죠. 네. 지고 난 뒤에 그때 이제 그 베리 골드워터가 뭐라 했냐면은 이런 말을 남기거든요. In your heart, you know he's right. 번역하면은 예. in your heart, 너의 마음 속에는 you know he's right. 그가 옳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베리 골드워터가 비록 대선에 졌지만은 보수주의의 하나의 보수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대로 비록 대선에서 졌지만 이 베리 골드워터가 주장한 게 옳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설득해 가거든요. 그리고 17년 뒤에 예. 알다시피 그 레이건 미국 공화당 후보가 나와서 당선됐죠. 네. 그래서 그 17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나라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 레이건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을 재건합니다. 완전히 네. 보수주의로 작은 정부
감세 정책에서 가급적 기업의 자유 그리고 국민들에게 자유를 줌으로 해서 이제 다시 미국이 재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네. 그것을 되게 오랫동안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은 비록 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게 자유민주주의 실현해야 된다. 한미 동맹을 통해 안보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셨는데 그런 가치는 결국은 옳았다는 것을 결국은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대화 나누셨던 네.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만나셨다는 얘기가 있는 그거 것 어떻게 같아서. 아셔요? 예. 그거는 저희 고급 아마 취재 지난일 뉴스에서 정보로. 네. 전화길 뉴스에서 그날 같이 배석했던 분, 그 변호사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통령에 대한 왜냐하면 대통령 만나 뵙고 오면은 막 대통령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빛내려는 사람도 있고 네. 또는 좀 과장하는 분도 있고 왜곡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날 배석했던 분 그 변호사분이 계시거든요. 대통령 변호인단에 계셨던 분하고 저하고 윤상현 의원이랑 전환기 선생님은 가신 게 아니고 대통령 네, 다음 날. 변호인단에 소속된 네네 제가 다음날 또 들어갔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때 예. 이제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대통령께서 뭐 어떤 방송을 하라 전환길 뉴스에 가서 이야기할 건데 그거는 아마 내일이나 이렇게 이제 방송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거는 대통령이 이제 한 3시간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메모를 해왔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께서 왜곡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변호사님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국민들이 알리자 이런 취지로 아마 오늘 전환길 뉴스에서 제일 먼저 나올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9일에 가셨던 거 말고 10일에 한 번 더 가셨고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네, 맞습니다. 그 전환길 뉴스라는 이제 네네. 언론사를 언론이죠. 네. 만드셨다 보니까 그럼 대통령의 어떤 인터뷰를 하고 오셨다라고 볼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네. 그러면 그게 뭐 영상도 담기고 사진도 영상은 담기고 이런 없고요. 건가요? 제가 메모를 다 했거든요. 예. 그래 그걸 가지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메모한 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알리는 의중을 그럼 뭔가 전달하는 역할. 대통령의 메시지가 내일 더 나올 수가 있겠네요. 전환길 선생님을 통해서. 네,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미리 좀 공개해 주실 만한 내용 없을까요? 뭐 예를 3시간 동안이면은 되게 많은 윤어게인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 윤어게인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 그거에 대해서 저도 무슨 생각인지 네 너무 대통령의 궁금한데. 의중이 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어떤 의중이신 건가요? 그거는 제가 지난 뉴스에서 네. 왜냐하면 예. 네, 전환기 뉴스를 통해서 보여라. 네, 네. 오늘 다 공개하시긴 좀 그렇다. 네. 어쨌든 윤 어게인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도 뭐 직접 들으셨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나와줬던 지지자 그리고 청년도 사실은 본인을 뭐 반대하는 청년도 꽤 많은데 지지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셨던 분인데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 국민이잖아요. 근데 너무 한쪽 메시지만 내니까 좀 아쉬워하시는 아니요, 분이 그렇지는 있거든요. 않습니다. 그건 오해고요. 그건 아닌가요? 저는 왜곡이고요.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아니 어느 누구 대통령이라도 꼭 지지하고 반대하는 사람 누굴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께서도 예. 당연히 다만 대통령께서는 이제 2030 청년들이 이제 그 제일 먼저 이렇게 계몽이 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청년들이 끼어났지 않습니까? 원래 청년들 하면 좀 진보 이런 생각인데 제대로 진실을 알게 됐다 해서 이 청년들을 아끼는 마음이 되게 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